저랑 지금부터 숫자를 넣어서 해볼게요. 자,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취득가액이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가 100원이고 취득 시점의 수수료가 1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X 1년 말에 공정가치가 80원이고요. X 2년 말에 공정가치가 110원이야. 그리고 처분했대요. 그 다음 연도에 얼마에 했냐면 130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5원 들었대요. 요걸 FVPL일 때랑 FVOCI일 때랑 비교해서 BS랑 IS를 그릴 수 있으면 이 1차에 나오는 지분상품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요게 답니다. 요게 다. 요거만 비교하면 돼요. 요거만 가보시죠. 실까 생각해봤는데 그냥 갈게요, 여러분. 자, 보시죠. 몇 명 아쉬워하시는데 뭘 아쉬워하십니까? 그냥 갈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로 FVPL일 때 분류해 볼 건데 최초 취득 시는 그냥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최초 취득 시 X1년 초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현금이 일단 100원 나가고 FVPL로 100원 기재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현금 수수료로 10원 더 나갔잖아요. 현금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해? 요 10원은 그냥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림으로 풀면 얘가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 요 수수료 비용은 그냥 비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 절대로 금융자산을 회계 처리로 풀거나 그림으로, 물론 지분상품은 그림으로 풀겠지만 그림으로 푼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 BS를 그려봐야 돼요. 그래야 채무상품도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이따 3교시 때 채무상품 할 거지만 기운 내시고 여러분 조금만요.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응원단장으로 태어나겠어. 자, 보시면 기운 엄청 내라고 그러네. 자, 보시면 X1년 말에 FVPL 보시면 BS에 얼마 들어가요? X1년 말에 BS 얼마 들어가? 얼마 들어가요? 무조건 공정가치인 80 들어간다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FV 붙은 애는 무조건 집안에 공정가치 꽂혀야 된다고 생각할 것도 없어. 그죠? 여기까지 하고 IS 볼게요. 시작부터 IS까지 바로 반칙 아닙니까? 이러지 마시고. 자, OCI에 미친 영향은 없지. IS에 미친 영향 하나는 알겠네.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그쵸? 수수료 10원. 그리고 뭐 있어? 기말에 평가를 했더니 평가손익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만큼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20 평가 손실 당기손익의 반영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 평가 손실 얼마 나와요? 평가 손실 20 나올 거 아니에요. 괜찮죠? 총포괄 손익 얼마? 30. 왜 30이야? 기초에 아무튼 현금이 110원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기말에 80원 됐으니까 자산이 지금 30원 빠진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자, 가자. 그럼 X1년 말 회계 처리도 해봐야지. X1년 말 회계 처리 뭐 해주면 돼요? 할 것도 없는데 사실. X1년 말 회계 처리 뭐 해주면 돼? FVPL 20원 빠지면서 평가손실 20원 당기손익에 회계 처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집에 가서 여기까지는 다 해보셔야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내가 충분히 연습했으면 요거만 그리고 문제 풀어도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만 내가 구현할 수 있다면. 그쵸? 회계 처리로 실제 시험에서 문제 푸는 건 아니라고. 금융자산 회계 처리로 문제 풀면 못 풀어요. 어려워서. 다 해놓고 회계 처리를 하는 건 쉽지만. 자, 여기까지. 자, 그럼 X 2년 말 봅시다. 너무 쉬우니까 X 2년 말 또 BS 먼저 그려봐야겠네. X 2년 말 BS 그려보면 여기 FVPL 얼마 나옵니까? 얼마? 무조건 공정가치는 110이라고요. 무조건. 따라오시겠죠? 어렵지 않지? 바로바로 그릴 수 있는데 회계처리 하면 안 되지.
IS 보세요.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이라 OCI 있는데 OCI에 미친 영향 당연히 없고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 얼마 이걸 왜 세? 그럼 어떻게 이 자식아 여러분인데 자 80원에서 110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재평가 배웠잖아. 유형자산 재평가. 그치 내려갔다 올라가네. 그럼 이만큼은 평가 이익 잡고 이만큼은 OCI 잡고 그런 건가? 여기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얼마야? 평가 손실 20 취소하고 평가 이익 잡는 거죠. 그쵸? 그럼 뭘로 잡아야 돼요? 아니라면서요. 그럼 뭔데요? 그쵸? 다 평가 이익 잡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OCI가 아니잖아. 단기손익이기 때문에 이미 기말에 마감 분기하면서 다 날라갔다고요. 없어요. 흔적도 안 남아있어. 그래서 이만큼을 다 평가 이익 잡아주면 돼요. 진짜 애정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죠. 그쵸? 30. 오케이. 여기까지요. 그래서 X 2년 말에 NI에 미친 영향을 보면 평가 이익 30이라고. 총부가손익 얼마? 30. 왜 30이야? 자산이 80에서 110까지 30 증가했으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마무리. X 3년 만에 회계처리 보면 이제 뭐 해주면 돼요? FVPL 금융자산 30 증가하면서 평가 이익 30 잡으면 아름답게 딱 끝나요. 괜찮죠? 안 끝났어요. 자, 이제 해봅시다. X 3년 중 처분의 회계처리요. 처분은 뭐 BS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회계처리를 할게요. 처분은 회계처리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럼 내가 지금 X 2년 말에 재무제표에 자산이 110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130원에 처분한다고요. 그쵸?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현금이 130원 들어오고 재무제표에 기재됐던 FVPL 110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 20은 뭘로 기재? 수수료 일단 무시하시고 뭘로 기재? 처분 이익으로 기재하겠죠.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주식 여러분 해보신 전 안 하거든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을 내가 한 주에 200만원에 팔았으면 내 통장에 200만원이 다 꽂히나? 선생님 요즘 삼성증권 영원에서 수수료 면제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수수료를 빼고 들어온다고요. 수수료를 빼고. 그럼 사실 수수료 5원이 있는지도 몰라. 나는 통장에 얼마 들어온다고? 125원 들어오지. 현금이 130원 들어왔다 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수수료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냥 125원에 판 거예요. 처음부터.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그럼 뭘로 고쳐주면 돼? 처음부터 나는 통장에 현금 130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니까. 125원이 들어와요. 그럼 처분이익은 얼마? 15원. 아시겠어요? 그래서 취득 시점의 수수료와 다르게 처분 시점의 수수료는 처분 대가에서 그냥 뺀다고요. 처분 대가에서 뺀다는 소리가 뭐야? 그냥 현금에서 뺀다고요. 애초에 그거 뺀 금액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회계 처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지금 수수료 얘기를 잠깐 해보면 수수료는 취득 시점의 수수료는 FVPL 같은 경우에 비용 처리 처분하게 되면 처분 대가에서 차감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할 때 지금 지금 처분하면 요 시점에 수수료가 5원쯤 될 것 같대요. 요 경우엔 기말의 평가이익 얼마예요? 네, 평가 손실이요. 얼마예요? 기말에 수수료가 한 5원 있을 것 같아. 그쵸? 잘하셨어요. 기말에 수수료는 당연히 고려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할 때 우리가 금융자산을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지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뺀 순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가 시점에 문제에서 수수료가 나와 있다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당연한 소리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226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차분하게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제가 보지 말라고 했던 현금 배당이랑 무상 증자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그만 치고 싶으시겠지만 FV OCI까지는 하고 쉴게요. 그리고 똑같은 사례로 FV OCI까지는 하고 쉴게요. 다 왔어요. 지분상품 사실 이게 다야. 뭐 더 어려운 얘기 없어요. 지분상품 문제를 어떻게 푸시겠어요? 네? 그쵸. 그림을 그리고
그림으로 파악되면 끝이고 그림으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 BS 정도만 그려보시면 돼요. 그쵸? 기운 내시고 잘하고 계세요. 다들 에이스예요. 제가 나중에 2차 생쯤 되면 다 길에서만 우리 에이스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원재 선생님 물어보, 야 쟤도 에이스야 하면서 다 에이스예요. 그래서 에이스 1호, 에이스 2호, 에이스 3호. 자 보시면 100원에 취득했고요. X 1년 초에 기운 내시고 수수료가 10원 있었어요. 제 금붕어거든요. X 1년 말에 공정가치 얼마였죠? 그쵸? 80이었고 X 2년 말에 공정가치가 110이었어요. 그리고 처분했더니 처분 대가가 130인데 수수료가 5원 있대요. 자 우리 요거 해볼 겁니다. 그 전에 나랑 하나 짚을게요. FVOCI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고요. 그쵸? FVPL은 내일이라도 값 오르면 팔 거라니까. 하지만 FVOCI는 장기 투자가 목적이에요. 장기 투자가. 그럼 제 주변에 주식한 저번에 얘기했죠. 제 주변에 주식하는 애들 보면 진짜 조울증 옵니다. 조울증 올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주식을 못하는 게 너무 소심해서 사람 말릴 것 같아서 못하거든요. 그쵸? 그럼 제 친구들 가끔씩 만나면 누나 막 울고 나 주식 떨어져서 나 한강 가야 될 것 같아 막 이러고 막 와이프 자는 거 보고 울었어 막 그런다고요. 막 주가 오르면 막 너무 기뻐갖고 술 산다고 그러고 막 그러죠. 그때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돈이 어디서 났니? 막 이런 거 말고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없어요? 남 돈 번 거 관심이 없어요? 친구가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막 그래서 올라갔을 때 기분 좋고 내려갈 때 기분이 안 좋대요. 뭐 물어볼래요?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뭘 물어볼래요? 뭐 물어볼래요? 역시 미분이 고은이에도 몇 조예요? 3조? 어차피 편의점 갈 거니까 뭐, 뭐 물어볼 거예요? 장기 투자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장기 투자했을 때 가격이 오르면 기분이 좋고 내리면 우울증이 온대. 그런 친구 만나면 뭐 물어볼 거냐고요? 술값은 네가 낼 거니? 뭐 물어볼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 보면 나와? 뭐 물어볼 거예요? 얼마 주고 샀는지 물어봐야죠. 오르고 내리고 하다 필요 없고, 야, 너 그걸 얼마 주고 샀는데? 100만원? 에이, 그럼 아직은 이익이네. 100만원? 아우, 그럼 지금 손실이겠구나. 이래야지. 그 친구들 보면은, 아우, 나 주식해서 엄청 손해봤어. 왜? 원래 100만원 주고 샀는데 20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80만원 됐어. 막 이런다고요. 그럼 그 미친놈이지. 이 FVOCI의 모든 회계 처리의 비밀이 다 여기 숨어져 있어요. 뭐가 제일 궁금하다고 정보 이용자는 FVOCI 같은 경우에? 그래, 원래 얼마 주고 샀는지가 제일 궁금하다고요. 그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FVOCI는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OCI로 기재한다고요. 왜냐면 그래야 최초 취득가액을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만약에 보시면 요거 하기 전에 볼게요. 100원에 취득했는데 X 1년 만에 공정가치가 120이래. 그럼 BS에 FVOCI면 BS에 어떻게 표기가 돼야겠어요? 요거만 좀 이해합시다. 요거만 기운 내시고 FVOCI에 어떤 금액이 들어가야 돼? 무조건 기말 시점에 공정가치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기 얼마야? 120이 들어가야겠죠. 그쵸? 지금 이만큼 평가이익 났다고. 그럼 FVOCI면 이만큼의 평가이익을 OCI로 기재해요. 요거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BS에 먼저 계산하는 거야? 손익계산서에 먼저 계산하는 거야? BS에 먼저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평가이익 OCI로 20을 기재하는데 아세요? 얘에서 얘 빼면 무조건 뭘로 돌아가야 돼? 최초 취득가액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럼 얘를 저렇게 뭐 그림 그리면 나오기도 하지만 이거 뭐 그냥 얘에서 얘 뺀 게 얘기 때문에 얘는 기말 공정가치에서 최초 취득가 뺀 거예요. 그럼 그냥 나온다고요.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요. 기운 내시고 여러분. 어저께도 밤에 일하고 있는데 어저께 학원에서 10시 반까지 일하고 왔는데 2차 떨어져서 이제 유에 떨어져서 3차 하는 학생 카톡 왔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랑 이름이 똑같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 학생인 줄 알고 아 이거 또 밥 먹었더니 문자 했구만 그래갖고 제가 뭐 궁금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우 3차생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미안해요. 제가 착각했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시험 떨어지고 처음 연락한 거라서 어떻게 지내요? 막 그랬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다시 공부 시작하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내일 오늘 책도 보내주기로 하고 그랬거든요. 얘기를 왜 했지? 아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그런 요즘에 저도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 만나면 되게 미안해요. 막 내가 죄인 같고 걔가 걔거든요. 시험 전날에 선생님 현금으로 버려도 될까요? 버려! 나왔잖아요. 예. 그런 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뭐랄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쉬는 시간에 수업 시간에 조금 집중도 떨어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 보면은 막 못 참겠어 막. 나중에 1차 시험 끝나고 막 학교에서 여기 학원에서 만났어. 아 선생님 뭐 저는 떨어졌습니다. 주섬주섬 챙겨서 나가면 주섬주섬 챙겨서 나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뭐 수업 떨어졌는데 와서 또 수업 듣고 뭐 그런 것도 미안하고 막 그래요. 그때 되면 막 내가 그때 잠 못 거 같고 막 집중 안 하는 것 같으면 가서 뺨이라도 때릴 거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고요. 집중해서 진짜 중요한 얘기야. 좀 이따 우리 3교시 때 FV OCI 채무 상품 할 건데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 안 하면 어렵다고요. 봐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없겠지. OCI에 미친 영향 무조건 여기 뭐라고 했어? OCI에 뭐 들어간다고 했어? 손익계산서에 들어간 OCI는 OCI 변동액이라고 그랬죠. 변동액은 어떻게 구해? 기말 BS에 계상되는 OCI에서 기초 BS에 계상되는 OCI로 계산하는 거예요. 기말 얼마? BS 얼마 있어요 지금? 누가 지웠어 이거 지금? 20이죠. 기초에 그런 거 없었죠. 그럼 OCI 변동액 얼마예요? 20이죠. 선생님 저 이런 말 그렇지만 진짜 선생님에 대한 위구심이 드네요. 여기가 20 있잖아. 이걸 뭘 이렇게 해. 두 번째 연도라면 그쵸? 두 번째 만약에 공정가치가 90이래.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BS에 계상되는 FV OCI 평가손익이 얼마냐? BS에.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FV OCI 손익이 얼마냐 물어본다고요. 그럼 이거 구별 못하는 사람도 진짜 수룩 빽빽이에요. 이건 변동액이고 이건 잔액이라고. 그럼 변동액이 쉬워 잔액이 쉬워?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건 변동액이에요 잔액이에요? 잔액이지 당연히. X 2년 말 무조건 얼마 와야 돼? 원래 어저께는 여기 안 앉았었죠? 그쵸 뒤에 앉았죠? 앞에 왔으면 구등 저리를 막고 온 거 아니야. 그쵸? 오늘 앞자리 앉아야지. 싸면서 앉아. 얼마예요 X 2년 말에? X 2년 만에 이거 얼마로 들어가야 되냐고요. 기말 공정가치가. 그쵸 90. 그거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90. 얘 얼마 들어가야 돼? 얘에서 얘 뺀 게 X 2년도에도 무조건 100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얼마 들어오면 돼? 마이너스 10. 그쵸 왜 마이너스 10이야? 사실 이렇게 내려도 알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10인 건. 그쵸? 근데 이게 문제가 뒤에 채무 상품도 보겠지만 그림으로 다 100%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확실히 안다고.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X 2년도에 BS에 계상되는 평가이익은 마이너스 10인 거 알 수 있겠지. 따라오시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X 2년 말에 BS에 계상되는 OCI는 마이너스 10이에요. 기초에 얼마 있었어요? 20 있었죠. 그럼 OCI 변동액은 얼마야? 30.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FV OCI는 그 시점의 공정가치랑 취득가액의 차이만 이렇게 계산하고 변동액은 요걸로 계산해야지. 다른 학원들이 회계 처리 때문에 이렇게 이어간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시겠어요? 그래서 FV OCI 지분상품도 채무상품도 요 그림이 다예요. 요거만 이해하는 게 다라고. 요거의 논리가 뭐야? 결국 주식 산 친구 만나면 뭐 물어봐야 돼? 취득가액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저기까지 끊을 수가 없으니까 저거 그냥 하고 갈게요. 그쵸? 기운 좀 내시고요. 자, 갑시다. 부릉부릉. 자, X1년 초에는 현금 얼마 나가? 현금 100원 나가죠. 요것만큼 FV OCI 금융자산으로 100원 잡고 현금 또 얼마 나가? 수수료만큼 10원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아까 FV PL은 기말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익이 있어서 별도로 수수료 비용 처리하지만 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기말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OCI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냥 취득가액에 가산해 준다고요. 따라오시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돼. FV PL은 기말의 공정가치 변동을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에 따라서 비용 처리한 거라고. 하지만 FV OCI는 올해 수익이 안 나와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회계 처리 나고 나면, FVOCI 같은 경우엔 취득가액이 110원이구나.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자, 다 왔어요. 그럼, X 1년 말 바로 갑시다. X 1년 말. 그거 아세요? 밤에 야식 먹고 자면 좀 덜 졸린 거, 아니, 아침에 덜 배고픈 거? 자, 오늘 수업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어저께 11시에 굳이 라면을 먹고 잤는데, 밥까지 벌어먹고, 자, 힘낼게요. 보세요. BS 그려볼게요. 자, X 1년 만에 BS 보시면. 여기. FV, OCI 금융자산이 오는데, 여기 얼마 와요? 얼마 와요? 그쵸? 왜 수직계 그러세요? 80 맞죠? 공정가치, 무조건 공정가치가 와야 되니까. 무조건 공정가치가 와야 되니까. 여기 OCI 올 건데, 얼마 와야 돼? 얘에서 얘 빼면 무조건 얼마 나와야 돼요? 그쵸, 잘하셨어요. 110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80 빼기 110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0이요. 따라오시겠어요? 그럼 얘 계정 뭐겠어? 평가. 이익이 아니라 평가. 손실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무슨 말인지. 그쵸? IS 볼게요. IS에 미친 영향 보면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그딴 거 없고 OCI에 미친 영향을 보면 기말 BS에 계상되는 OCI 빼기 기초 BS에 계상되는 OCI니까 OCI 변동액은 30. 포괄손익계산서에 기상되는 기타 포괄손익 얼마? 30 마이너스. 그쵸? 그럼 회계처리 볼게요. 회계처리 어떻게 돼? X 1년 말에 FVOCI 금융자산 30 없어지면서 평가손실로 30 가겠죠. 전혀 어렵지 않죠? 그쵸? 너무 졸리니까 X 2년도에 BS랑 IS 좀 그려보세요. 지금 그려보세요. X 2년도에 BS랑 IS 그려보세요. 지금 가시죠. 가시죠. 무조건 얼마 와야 돼? 110. 예. 죄송해요. 참 죄송해요. 에이, 이러면 노가리인데. 120 할게요. 죄송해요. 120. 똑같은 사례로 하고 싶어. 자, 120. 그럼 무조건 얘에서 얘 뺀 금액이 얼마 나와야 돼? 110. 그럼 얘 얼마겠어요? 10. 잘했네. 플러스니까 계정은 뭐? 평가. 이익이요. 그쵸?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회계 처리로 이렇게 이어가면은 X 2년 만에 BS에 계상되는 OCI 구하라 그러면 또 못 구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없고 OCI 변동액 보면 기말 BS상 OCI 10이죠. 기초에 얼마 있었어? 마이너스 30. 10 빼기 마이너스 30 하니까 얼마 나와요? 40. 그래서 X 2년도의 OCI 변동액은 40.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그냥 요거만 물어본다고. 요거만. 이거만 이해하면 채무상품도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자, 그럼 회계 처리 볼게요. 지금 이만큼 평가 손실 20 있었고요. 30.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요 경우에는 다 평가이익 40 잡아주면 돼요. 아니면 평가 손실 없애고 평가이익 잡아야 돼요. 네. 다 40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다 40 잡아야 돼요. 평가 손실 없애고 평가이익 잡아야 돼요. 다 40이요? 그겁니다. 이러고 틀리면 돼. 다음 문제 맞겠지. 신념을 갖고 있으면. 내가 요건 OCI라고 요걸 물어보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지금 빌려브 당한 거야. OCI잖아. OCI 무슨 항목? BS 항목 날라갔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남아있으니까 요거 지우고 다시 새로 생겨야죠. BS 항목이잖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저 새끼 진짜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기억이 확실히 남는다니까요. 자, 돌아오시면 그래서 보세요. FVOCI 금융자산이 40 늘긴 했는데 평가 손실을 지워줘야 돼. 왜? 얘는 아까 FVPL과 다르게 BS 항목이거든요. 그쵸? 손익계산서처럼 장부 마감분기하면 다 지워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럼 X 2년 말 BS 어떻게 돼? 다 왔다. 이제 다 왔어. 얼마야? 10이죠? 요만큼 못 쓰면 돼?
평가 이익 써야죠. 요것도 BS 항목이니까. 따라오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워낙 기본적인 건데 유해생대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해봤고요. 자, 다 왔어요. 마지막. 이제 처분만 하면 돼요. 처분은 저희 회계 처리하기로 했죠. 가봅시다. 부릉부릉. 만약에 처분 대가가 없었다고 치면 X 3년 중에 처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평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뭘까? 처분. 세 번째로 하는 게 뭐? 재분류인데 이제 기준서의 변경으로 재분류를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재분류 조정도 금지시켰다고요. 재분류를 안 해요. 평가랑 처분까지만 한다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럼 볼게요. 여러분, 일단 얼마에 팔아? 130원에 팔기로 했죠. 130원에. 그럼 처분할 때 공정가치로 처분할 테니까 일단 120원에서 130까지 120원에서 130원까지 올려줘야겠네. 그래서 FVOCI 금융자산 10원 늘려주고 평가이익 10원 또 늘려줘야겠네.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FVOCI 금융자산은 처분하기 전에 처분 대가까지 여기까지 올려준다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130원까지 올려준다고요. 괜찮죠? 자,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뭐가 늘어요? 얘도 여기 OCI가 일단 늘어나요. 그쵸? 그럼 누적으로 OCI가 지금 얼마 있어요? 30 있네. 20 있네. 그쵸? 20. 보세요. 조회계 처리를 하는 순간 X 2년 말 BS가 130으로 바뀌고 요게 20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저 회계 처리 하는 순간. 그쵸? 자, 이제 2단계로 뭐 해줘? 처분. 처분이 뭡니까? 별게 아니라 BS에 있는 FVOCI 130 없애면서 현금 130 들어온다고요. 요러고 끝이에요. 그래서 수수료가 없다면 처분 시점에 처분 손익에 미친 영향,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은 없고 기말 공정, 기초 공정가치와 올해 처분하는 처분 대가의 차이만큼 평가이익만 나온다고요. 원래 예전 같으면 평가이익 20 없애면서 처분이익으로 20 돌렸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안 한다고. 그래서 뭐? 처분하게 되더라도 FVOCI 지분 상품은 그 처분 대가까지 평가만 한 번 더 해줘요. 그만큼 OCI만 더 늘어난다고.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봐봐. 그리고 회사가 원하면 뭐는 해줄 수 있어? 회사가 원하면 평가이익 20원을 이익잉여금 20원으로 대체해줄 수는 있고요. 그쵸? 여기까지 괜찮지? 안 끝났어요. 근데 저기 수수료가 있잖아. 수수료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수료가 있으면 돈 얼마 들어와요? 125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수수료만큼 처분 손실이 나와요. 이 평가는 처분 대가까지 평가하지만 실제로 현금은 처분 대가에서 수수료 뺀 것만큼만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FVOCI 지분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처분하게 되면 처분 손실이 나와요. 시중에 있는 몇 가지 학원 중에 한 학원의 선생님이 이 경우에도 처분 손실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소수의 의견이고 나머지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은 처분 손실이 나온다고 봅니다. 왜? 제가 얘기했지만 처분 손실을 금지시킨 게 아니라 재분류 조정을 금지시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